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는데요. 부디 내수가 살아나서 북핵 리스크 등으로 그늘이 드리워졌던 우리 경제가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의 집 잔치 마냥 러시아 월드컵을 봐야 할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축구가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러시아행 직행 열차를 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이쯤 되면 오늘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이 뭔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얼른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정말 가슴 졸였던 90분이었습니다. 네, 환호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 5일 오후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부뇨드코르 경기장에서 경기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우리 대표팀의 황희찬과 김민재 선수가 태극기를 두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진 속 주인공인 김민재 선수는 횟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횟집 아들이면서 실업 축구 출신으로 이번 최종 예선 2연전을 통해 발굴된 속수저의 성공 신화를 완성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감독도 교체되고 또 우리 대표팀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성공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울리 슈틸리케 감독 체제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했었죠. 월드컵 2차 예선에서 8전 전승의 화려한 성적표를 거뒀는데 최종 예선 무대에서는 득점력 부재와 조직력 난조라는 두 가지 악재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건데 결국 최종 예선 두 경기를 남기고 슈틸리케 감독은 경질되고 말았죠. 예. 이후 신태용 감독 체제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치렀는데 이게 또 무승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태극 전사들의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 또 약속된 플레이의 실종, 이런 것들이 골 넣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만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득점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최종전인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를 위해 이제 일찌감치 타슈켄트로 향했지만 경기 내용은 이제 이러한 점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죠. 네. 관련 사진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네,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신태용 감독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겠습니까? 우즈벡에 도착한 이후 얼굴살이 엄청 빠졌다는 그런 이제 현지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아시아 지역 그 최종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그 마지막 경기에서 신태용 감독이 평소에도 물을 마시지만 이 장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상황과 좀 맞떨어진 거라서 9회 연속 진출이라는 기록보다는 우리 대표팀의 답답한 경기력에 좀 분통을 터뜨린 분들이 많았는데 감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여기 연합뉴스 김인철 사진 기자가 출장을 갔는데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얼마나 속이 탔는지 국민들 그리고 감독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 만약 우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가지 못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을 텐데 다행히도 최악의 결과는 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로 가장 가슴을 쓸어내린 건 아마 이제 축구협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패해서 월드컵 직행 티켓을 놓치고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다면 축구협회는 아마 이제 팬들의 집행부 총사퇴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었겠죠. 다행스럽게 마지막 경기에서 조 이후로 러시아행 티켓을 따내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건데 만약 또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좀 잡아줬잖아요. 그리고 또 최종전에서 시리아가 이란에 승리를 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월드컵 진출을 못했을 텐데 일각에서는 1,300억 원에 달하는 TV 중계권료하고 290억 원 규모의 후원액을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경제 관련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 축구의 구원투수로 나서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낸 우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팀의 경기력이 다소 아쉬웠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모습인데요. 저희가 지금 2명의 사람을 딱 가리고 있죠. 그런가요? 보여드릴까요? 네. 쫙. 네, 이렇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9월 정기국회 모습입니다. 네, 텅 빈 의석 자리들이 눈에 띄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딱 2명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네. 사진인가요?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요. 그 정기국회 나흘째를 맞아 이날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김장경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을 해서 국회 보이콧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의 자리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반면에 네. 김연아 의원은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혼자 의석을 지키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사진에 보통 저희가 제목을 다는데 사진 기자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글쎄요, 뭐 텅 빈 국회 또다시 파행? 아니 뭐 삐걱대는 국회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그 같은데요. 정도도 좋네요. 근데 이제 제목 뭐라고 했냐면 오늘도 나 홀로.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가 아닌 홀로 김연아 앉아 의원. 그렇죠. 예. 예. 김연아 의원을 부각시킨 건데 뭐 사진 뭐 구도나 뭐 제목에서 기자 센스가 좀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쪽 끝에 두 의원을 딱 배치해서 찍은 그 구도가 정말 좀 독특한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 자유한국당과는 거리를 두면서 소신 행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눈길을 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이 모두 불참하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홀로 참석하거나 피켓 시위를 거부하는 등 소속 정당과 거리를 두는 소신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지난 7월에는 이제 추가 격리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불구하고 굳게 자리를 지켰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돌아와서 표결이 시작되었을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장제원 의원과 함께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전국이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형국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둔 자유한국당. 그럼 여기서 관련된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심재철 국회 부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서로 뭔가를 이렇게 막 맞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눈에서도 불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긴장감이 좀 느껴지죠? 예. 네. 이게 같은 날 오전 이제 국회 본청 로텐도 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 이제 항의하면서 국회 보이콧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뒤에 피켓도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이었네요. 그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예.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이를 제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안보 위기 대응에 한 목소리로 강조를 했는데 정작 이렇게 동료 의원들끼리는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좀 볼썽사나운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네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뭐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혜원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려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피켓 시위 장면을 목격하고 페이스북 아까 뭐 말씀드린 거지만 그게 자세히 얘기하면 페이스북 라이브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해서 이제 시위 장면을 영상에 담으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 피켓으로 휴대전화를 이렇게 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손 의원은 이제 심 의원의 얼굴 앞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내민 거죠. 이제 막으니까 오히려. 과연 뭐 말씀드리면 설명이 힘드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화면을 한번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부디 의미 있고 또 훈훈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좀 이렇게 삐걱대는 국회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텅 비었던 국회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방청석을 채우고 있는 분들도 다 시민들인 거죠? 네, 보통 국회보다 좀 작아 보이죠? 네, 지난 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충북 도의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레밍 발언으로 한때 전국을 들끓게 했던 김학철 도의원 징계에 대한 전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예, 혹시나 했지만 결과도 역시나였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를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구태가 또다시 재현됐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윤리특위를 열어서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의원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려듣고 그다음에 또 김 의원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박봉순, 박한범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네. 윤리특위가 비위에 연루된 의원을 징계하는 기구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목소리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다라는 말이 참 씁쓸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학철 도의원, 형식적으로는 이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징계를 보면 하루에 불과한 무늬만 출석 정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출석 정지도 중징계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제 비회기까지 출석 정지 기간에 포함이 돼서 의장 활동을 못하게 막는 징계로서의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다른 거 살펴볼까요? 네. 네, 출석 정지 중징계인데 30일 받은 사람 치고는 너무 환하게 밝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오후 그 충북 도의회에서 국민을 쥐의 일종으로 레밍에 빗댄 발언을 해 무리를 빚은 김학철 도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에 대해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출석 정지 30일 결정으로 수위가 내려간 거죠. 예. 그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회에 나오지 않는 게 단 하루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징계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에 분노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더 놀랄 게 하나 있는데요. 더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그 징계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런데 김학철 도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비 등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와서 일을 안 하고 출석도 못 하는데 돈을 그대로 받아간다고요?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죠. 감봉도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지난 5월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인지 충북 도의회의 수위가 낮은 징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면 후폭풍 당연히 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충북도의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서 김학철 도의원이 입장을 하니 그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반대하는 지역구 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은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치닫는 충돌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한 장면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모래바닥에 또 뒤쪽에서는 연기가 흩날리고 있고 앞에 있는 이건 뭔가요? 약간 저는 이거 보니까 그래비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 뒤에도 보면 헬기가 보이기도 하죠, 희미하게. 네, 이 모래 연기 뒤쪽으로 이제 헬기가 또 하나 있었네요. 지난 3일 카자흐스탄 중부 제즈카즈칸주의 그 한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의 정체는 바로 우주선 귀환 캡슐인데요. 무사히, 이게 우주선 캡슐이라고요? 무사히 착륙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작은 캡슐에 무려 3명이 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 2명과 러시아인 1명 등 모두 3명이 우주에 생활을 하다가 국제우주정거장을 거쳐서 소유주 우주선 귀환 캡슐을 이용해 지구로 귀환한 건데요.
우주정거장 ISS는 지구 상공 400km에서 궤도를 순환하고 있는데 비행사 6명이 반년마다 교체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이는 보면은 이제 밧줄의 끝에는 거대한 낙하산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쪽 이렇게 끝에 낙하산이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데 네. 먼지를 일으키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귀환한 분들 중에 우주에서 가장 오래 머문 미국인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머물렀던 거예요? 그게 무려 665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기록을 세웠는데 665일 거의 2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와, 마치 개선 장군이 귀환하는 것처럼 영웅의 모습입니다. 하겠죠. 내가 해냈다, 약간 이런 미소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여성 우주 비행사 패기 윌슨을 지상 요원들이 의료 검진을 위해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의 직업이 생화학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체류를 포함해서 한 번에 쭉 한 건 아니고 3번 그 우주에 머물렀는데 그 기간이 665일에 이르는 겁니다. 예.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올해 2월에는 우주에서 57세 생일을 맞아서 여성 최고령 우주인 자리에도 또 등극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나간 걸까요? 기존의 기록은 이제 지난 2007년에 바버라 모건이라는 여성 우주인이 세운 55세였는데요. 이번에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패기 윌슨은 2002년 첫 우주 비행을 시작을 해서 지난 2008년 4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ISS 선장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8번째 우주 유영을 마쳐서 여성 우주인 중 최다 우주 유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윌슨의 귀환에 맞춰서 카자흐스탄에 항공기를 보낼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주 최장 체류 미국인 윌슨은 유럽 우주국이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나사에 합류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의 대형마트인데 좀 눈에 띄는 걸 보니까 여기가 좀 텅 비어 있어요. 뭘 팔던 곳인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의 한 대형마트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보이는 그 비어있는 판매대는 원래 생수가 진열돼 있었는데요. 지금 플로리다주에는 태풍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물과 식료품들을 사재기를 한 거죠. 그렇게 사재기를 하니까 이제 마트 생수 판매대가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는 좀 남아있긴 하네 아직. 네, 물을 판매하던 데가 지금 물이 동난 거군요. 저희가 지난주에 태풍 하비가 상륙한 텍사스주 휴스턴의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태풍의 원인이었군요. 이번 태풍은 이름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이름을 가졌길래 한 기자가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이름인가요? 공교롭게도 태풍의 이름이 바로 어마입니다. 어마. 진짜로 이름이 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니까 어마. 예, 왜냐면 보통 미국에서 여성 이름을 많이 쓰는 이름 같은데 어쨌든 네. 어마란 이름이고요. 사진으로 더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와, 여기 꼭 이게 좀 밖에서 찍은 우리 지구의 일부 부분 그렇죠. 모습 같은 인공위성이 느낌이 들 찍었겠죠. 정도인데 네. 여기 보니까 이게 태풍의 눈인 거죠? 그렇죠. 오, 그냥 정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요. 허리케인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일 이제 미국의 국립해양 대기국이 제공한 사진인데요. 카리브해에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를 향해서 북서진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모습입니다. 이제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제 어마가 현재 풍속 등급이 분류상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달을 했다면서 이번 주말쯤에 플로리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를 했습니다. 5등급의 태풍이다. 이 정도면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상상하기 힘든데요. 5등급 태풍은 이제 최고 풍속이 무려 시속 253km를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텍사스주를 휩쓴 허리케인 하비도 진행 경로상 최고 등급은 4등급에 그쳤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4등급인데 이게 더 한 단계 위인 거죠. 예. 어마는 한때 최고 풍속이 시속 298km, 거의 KTX가 300km 먹었는데 거의 그 정도를 기록해서 카리브해하고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최강 수준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들으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편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해안 주변에 있는 리조트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고요. 또 최악의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주 방위군 병력 7천여 명에게 동원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진인데 마지막 사진이 조금 부끄럽고도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지난 한 주 논란이 좀 있었던 사진입니다. 4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촬영된 건데 이거 한 기자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다른 게 아니고 지난 6일까지 사흘간 경북 영양군에서 준비한 고추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 이렇게 있는 줄 몰랐는데 행사장 한쪽에 이상한 큰 인형 같은 게 서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음수된 그러니까 음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양이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둘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긴 재밌는 게 배꼽을 누르면 여기 지금 초록색이 버튼이 배꼽 이거 버튼인 거예요? 네,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배꼽을 누르면 나오는데 그게 오미자인 거예요. 오미자 차를 이제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거 한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네. 찰나를 정말 잘 포착을 하신 게 지금 심의에 걸릴까 봐, 시부금에 걸릴까 봐. 심의를 너무 잘 통과시켜 네.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른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손을 이렇게 딱 뻗었는데 그 찰나를 딱 또 잘 가리셨어요. 네. 시민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적을 받고 서울시에서는 이걸 철거하게 된 거죠. 네. 이 고추 축제라는 컨셉에 맞춰서 재미있게 볼거리를 위해 설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 거죠. 제 생각에도 이게 너무 인형이 너무 어르면 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어린이라고 설정을 하긴 했는데 어린이만큼 좀 작게 거군요. 만들었으면 좀 위화감이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하튼 한 시민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드나드는 서울 광장에 들여놓기에는 너무 낯뜨겁지 않냐. 굳이 이런 음수대를 놓아야 했느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란이 너무 일자 오후 한 2시 30분께 이 문제의 음수대를 철수했습니다. 한편 축제를 준비한 관계자는 고추 축제라는 상징에 맞춰서 시민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오미자차를 갖다 놓은 것이라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불쾌한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치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